안녕하세요. 티파지토리 오정입니다. 막대 그래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수 양수,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이제 위쪽에 양수, 또 아래쪽에 음수 그래프를 그리는 케이스입니다. 샘플 데이터는 글로벌 클라이메이트 템퍼레이처 애노멀리 데이터입니다. from 1800년부터 2011년도까지 지구 기온 추정한 겁니다. 추정 지구 기온 이상값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고요. 구성 변수를 살펴보면 보통 뭐 변수, 또 컬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필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다 같은 대상이죠.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생산처 소스라는 변수가 있고, 자료 생산 연도가 있고, 애노멀리 1year, 애노멀리 5year, 10year 이렇게 있네요. 보시는 바와 같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클라이메트 스트럭처를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6개 베리어블과 499개의 오브저베이션이 있다, 행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있네요. 근데 막대 그래프를 그냥 그리게 되면 이렇게 X축을 기준으로 그 위아래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수만 따로 인식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 가시화에서 범주형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이리저리 다른 기준에서, 다른 시각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 데이터를 뭐 생산해내는 거, 관측하고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 또 그게 권역이 있으면 권역, 그 다음에 계절, 그 다음에 어떤 뭐 행정 정보랄지 아니면 기타 더 그 범주화할 수 있는,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고려해서 자료를 생산하고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모델링 이런 작업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 쪽에 이제 섹션에 가시면 데이터 사이언스 섹션에서 제가 데이터 모델링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ggplot 이제 1층입니다. 여기 첫 번째 플러스 전까지가 1층이라고 했죠. 1층에서 여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일단 조건이 버클리는 아마 대학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사가 있었고 또한 이렇게 세 가지 기관에서 이 자료들을 생산한 것 같습니다. 생산 데이터 중 1900년 이상 데이터 이렇게 쓰게 되죠. 이 subset이라는 함수는 R 베이직 함수예요. 베이스 R 함수입니다. 그래서 subset은 sub 데이터셋의 의미고요. 기존 클라이미트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서브 데이터셋을 추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추출할 거냐? 얘에서 추출한다. 변수 소스는 요거는 이제 는이 2번이죠. 이렇게 이퀄이 2번이죠. 요거는 글씨체 때문에 제가 전체 글씨체를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버클리에서 생산한 거고, 그리고 엔드이면서 생산 연도가 1900년 이상인 것 포함이죠. 여기도 기호가 약간 이상한데 글씨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1900년 이상을 추출하면 1900년 이상만 이렇게 쭉 이제 선택이 될 거고요. 요거는 포스라는 거는 포지티브 약자인데요. 그냥 명명한 거예요. 변수명을. 근데 포지티브에다가는 마이너스 값이 아닌 0 이상인 거, 0이거나 0 이상인 거를 10년 빈도 이상 기온에서 변수에서 추출해서 요 변수에다가 다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라이 아래에서 뮤테이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 포스라는 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포스는 트루포스로만 지금 나눈 거죠. 트루포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얼터네이티브가 된 거고요. 헤드하고 테일. 헤드는 처음에 6개 행, 테일은 뒤에서부터 6개 행 이렇게 보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얘를 누르면 처음 자료는 이렇게 폴스 마이너스니까요. 네거티브 값이고 뒤쪽은 이제 포지티브 값이네요. 양수네요. 요 변수에 대해서 했죠. 10년 빈도 이상치에서 이제 1층에서 어느 데이터셋, 지금 추출한 서브 데이터셋에서 GZ 플러트를 그리는데 X, Y축은 뭘로 할 거니? 했더니 X는 2year를 할 거야. Y축은 요거 anomaly 10years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니까 색을 또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플러스 지금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변수를 포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를 그 포스 두 가지에 따라서 두 가지 색으로 표현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잘 가시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형 컬럼을 선언하고 값으로 그려라 선언해주고 여기서 포지션 아이덴티티를 했어요. 어떻게 될까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예쁘게 나오네요. 근데 또 뭔가 이상하죠. 보통은 이제 음수를 파란색, 뭐 양수를 붉은색으로 하는데 이제 바뀌어 있죠. 그리고 그 두 가지뿐이 안 되고 이 음순위, 양순위 하는 거는 범례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에서 그냥 너무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범례로 면적을 차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컬럼에서의 칼라는 뭡니까? 필 그러면은 안에 속에 색을 채우겠다는 거고 칼라 그러면 뭐겠어요? 점이나 선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선이 되겠죠. 점은 없으니까. 사각형 외곽에 선이 될 거예요. 그 색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컬러는 블랙이니까 검은색으로 된 거고요. 그 두께가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된 거고요. 자, 이제 바꾸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색 바꾸는 건 했었죠. 요 색과 요 색은 그때 칼라 피커 같은 걸로 획사값을 읽어서 요 색은 또 위에서 했었으니까 그 색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계열인데 일단은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음수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먼저, 그 다음에 붉은 계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지금 제가 바꾸는 거잖아요. 이걸 수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이드는 이제 레전드를 끄게 하는 명령입니다. 가이드는 안 보이게 해라. 레전드는 안 보이게 해라 하는 게 가이드는 폴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범례가 없어졌고요. 색이 바뀌었죠. 마이너스 값은 이렇게 파란색 계열, 플러스 값은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자, 이제 막대 너비 및 간격에 대한 예제인데요. pg 언더바 민이라는 데이터셋입니다. G쿡북 패키지에 포함된 데이터셋이고요. 뭐 플랜트 그로스 데이터셋의 그룹별 평균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주요 변수를 보면 그룹, 그룹이 이런 그룹이 있나 봐요. 이렇게 웨이트, 각 그룹의 평균, 뭔지 모르지만 평균이랍니다. 여기 나오네. 무게 이 데이터셋은 식물 성장 실험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랍니다. 데이터 시각화 연습에 유행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X는 그룹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Y는 웨이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일별량 아니고 X, Y 두 개 다 선언했으니까 여기다가 바를 선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를 선언했으면 여기 값으로 그리라는 명령어를 써야겠죠. 그리고 에러가 났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컬럼을 쓰고 옵션을 안 줘도 이제 컬럼을 썼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컬럼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Y축은 카운트가 아닌 실제 가지고 있는 값으로 그려줬죠. 자, 여기서 컬럼의 위스를 0.5로 바꿔보면 좀 줄어들었죠, 폭이.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1로 하면 꽉 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폭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닷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닷지. 묶음형 막대 그래프라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케비지라는 또
언더바 exp의 데이터가 있네요. 그려보면 예, 이건 그냥 복습의 문제가 되겠네요. 예, 요 간격을 또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싶을 때는 이제 여기서 지엄 언더바 컬럼 안에서 위스와 포지션 닫지 해서 안에 수치를 뭐 0.1부터 0.2, 3, 4 이렇게 하면 요 사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예. 뭐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캐비지가 배추죠. 그래서 누적 막대 그래프 그리기 배추 데이터 집합 요약 설명. 이 데이터 집합에는 이렇답니다. 그래서 캐비지의 데이터셋 스트럭처를 한번 보면 6개의 행이 있고 6개의 변수가 있답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이 두 가지 변수는 팩터로 아예 설정이 되어 있네요. 나머지는 수치형, n은 정수형. 그리고 요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커서를 두고 F1을 치면은 이쪽 헬프란에 설명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가 힘드신 분들은 뭐 동적으로 이렇게 그 번역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런 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어떤 색상표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알칼라 브로라는 거고요. 그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불러드려야 됩니다.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안 한 상태에서 그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그 함수를 모른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내가 선언을 안 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요거는 요 알칼라 브로가 있는 색깔을 전부 다 한번 보여줘 그런 명령어거든요. 이거 실행해 보면 요런 거는 이제 어떤 요 표현의 크기들이에요. 크기 B들 거고요. 이렇게 놓으면 이런 게 다 색상표가 미리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계열색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9가지 범주로 되는 게 있으면 요 색깔 순서 그대로 그려지고요. 만약에 내가 3가지 계열뿐이 없는데 이 YI, OR, RD 얘를 팔레트를 선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요 3개까지만 순서대로 색깔을 적용해줘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죠. 얘도 이게 그레지에이트 하면서 색깔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게 있고, 이건 아예 그냥 개별 구분형 식별용 색상표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양 끝이 이렇게 붉은 계열에서 파란 계열로 변해가는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칼라 램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이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 캐비지 데이터에서 X는 데이트, Y는 무게,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여기 지오 컬럼 막대 그래프 그릴 거니까 칼라가 아니라 이제 필이 되는 거죠. 채워야 되니까. 이 변수로 채워라. 그럼 이 변수는 범주가 몇 개가 있겠죠. 그럼 그 몇 개의 개수만큼 칼라도 정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요. 지지 플라트에서 준비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냥 자동 색상을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컬럼에서 필이 아니라 칼라를 이렇게 선언하는 거는 외곽선을 블랙으로 칠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입히는데, 자, 여기서 필은 어떻게 됩니까? 지지 플라트가 그냥 결정해 놓은 색깔을 그냥 기본 색깔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 변수로 일단 색을 채울 거야 해놓고 뒤에서 스케일 필 브루어를 하면, 우리가 매뉴얼을 저번에 했었죠. 매뉴얼 하면은 색깔을 내가 찾아서 직접 밸류스 해가지고 써주는 거였어요. 근데 얘는 특정 알칼라 브루어라는 패키지에서 색깔을 갖다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명령어가 스케일 언더바 필을 하는데 요 브루어 패키지로 해라. 그리고 팔레트는 파스텔 1으로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2가지잖아요. 그럼 파스텔 1으로 한번 가볼까요? 파스텔 1. 파스텔 1에 이거 보세요.
첫 번째 색깔이 요거고 두 번째 색깔이 요거잖아요. 예. 그리고 범주가 더 늘어났다면 그 다음 색깔이 얘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예. 더 넘어가는 거는 이제 여기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또 내장된 어떤 색을 임의로 부여를 할 겁니다. 요 붉은색 계열, 파란색 계열 파스텔 원이 예. 그대로 여기 적용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칼라 브로어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칼라 팔레트를 해가지고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들이 꽤 됩니다. 그거는 찾아보면 되고요. 그 다음엔 비율 누적 막대 그래프. 여기 GM 언더바 컬의 안에 옵션 중에 포지션은 필이다라고 해줘야 이제 이런 비율 누적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려면은 사실은 이제 원래 그 비율을 정해줘야 돼요. 예. 만약에 뭐 같은 반에 데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명은 뭐 14, 한 명은 뭐 28,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두 배가 되잖아요. 예, 그게 비율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로 구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냥 한번 그려보면 똑같이 요 조건 똑같네요. 1층 조건 똑같고 포지션 필로 그려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비율로 그립니다. 그냥 0에서 1 사이의 값을 이렇게 그려요. 예. 근데 실제로 이게 몇 %냐는 이렇게 숫자 같은 걸로 나타내기가 힘들겠죠. 그 데이터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런 옵션도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산을 안 하고 Y축을 %로 바꿔줘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게 스케일 Y죠. 스케일 Y축이니까 Y에서 컨티뉴어스 연속값에 대해서 라벨은 스케일의 %를 사용하라.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그대로죠. 여기 이게 1층.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뭘 표현할 거냐 2층.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Y축을 %로 좀 환원해서 보여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도 자동으로 붙어버렸죠. 이게 너무 편리하죠. 원래대로 하려면 변수 하나에다가 또 그 다 비율을 구해서 그 다음에 뭐 페이스트 같은 함수로 또 이렇게 붙이기를 해야 되죠. 문자 붙이기 몇 %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게 스케일 언더바 Y 컨티뉴어스 라벨은 요거다. 네, 요 함수에서 요거를 쓰게 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역시나 똑같이 알칼라 브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에서 다시 팔레트만 선택하면 되겠죠. 아까 한 거죠. 그 1층 X, Y 영역이 그려질 거고 2층 막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3층 이제 Y축 값이 이제 %로 바뀌었을 거고요. 4층 이제 다시 색깔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파스텔 원으로. 네, 이렇게 하면 파스텔 원에 있던 첫 번째 색과 두 번째 색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 색은 기본 내장되어 있는 지지 플라트에서 지정한 색깔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 변수를 구하려면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원래 데이터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39, 39, 그 다음에 C52, 52. 이거는 팩터형인데 두 가지 팩터가 있는 거네요. 그죠? C39와 C52. 그 다음에 데이트는 16, 16, 20, 20, 21, 22. 이것도 세 종류의 어떤 카테고리컬이 있네요. 팩터죠. 지금 보면 변수가. 그래서 요 데이터 프레임을 디플라이 R이 쓰이고 있죠.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뭐뭐 별 하면 무조건 그룹 바이라고 했죠. 집단 그룹별, 집단별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그룹 바이 함수를 써야 됩니다. 또 데이트별로 그러니까 16일, 20일, 21일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뮤테이트를 해요.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각 16이면 16끼리 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해당 값으로 예, 나눠가지고 100을 곱하면은 그게 퍼센트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변수에다가 변수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를 했죠. 예. 데이트는 오름차순, 요 컬티바는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고 C를 보면 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생성한 파생 변수 퍼센트 언더바 웨이트가 여기 다 계산이 됐죠. 자 보세요. 데이 16, D16이 두 개인데 두 개의 이거를 비율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2.26하고 3.18이 합해서 100%라고 봤을 때는 2.26이 41%, 42% 정도 되고 3.18이 58%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게 그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단지 이 예가 아니라 이렇게 비슷하게 응용되는 예는 너무 많아요. 뭐 저도 실무에서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고 뭐 학술지에 투구할 때나 이럴 때 데이터를 만져야 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이런 예제도 그래프 그리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의 힌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막대 그래프에 라벨 추가하기. 라벨 추가하기는 얘도 KBG 데이터를 그대로 쓰네요. 첫 번째 거를 일단은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자, 보통은 얘가 없었잖아요. GG 플라트부터 시작하면은 직접 그리겠죠. 근데 이 경우는 그린 결과를 G1이라는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이렇게 G1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또 G2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건 제가 왜 그랬냐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봐야지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지금 층별 해석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1층이죠. 1층에서 KBG 요 데이터 프레임을 대상으로 X축은 데이트. 근데 뭐가 많이 붙었죠. 또 어지럽게 합니다. Y축은 그냥 간단하게 똑같이 웨이트인데 얘 뭐 이렇게 많이 붙었냐 하는 거는 인터랙션이라는 또 기본 함수가 있어요. 베이스 함수가 있는데 얘는 두 개 변수를 합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 1과 그래프 2를 어레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어레인지 정렬을 하는데 그래프 1과 그래프 2, 그 다음에 뭐 3, 4가 있으면 계속 붙겠죠. 3, 4,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로우하고 n 컬럼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자, 1행 2열이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겠죠, 그래프가. 근데 2는 너무 이거는 소용이 없죠. 어차피 두 개가 한 줄에 나와야 되면 똑같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n 컬럼은 안 써줘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인터랙션의 기능이 두 개 변수, 데이트와 컬티바 이거를 합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값을 합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D16.C39, D20.C39, D21.C3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인터랙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 자, 이제 라벨을 붙인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무에서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물론 Y축에 눈금이 있지만 이 막대 그래프에 이 최고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이렇게 보이면 훨씬 더 가독성도 좋고 이해하기가 좋죠.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또 봐야 될 게 요거는 요 최고점 기준으로 밑에 표시가 됐고 요거는 막대 그래프 외부에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요 차이입니다. V저스트는 이제 기준은 최고점이에요. 최고점에 있는 기준으로 위에 거는 밑으로 내려 거꾸로 해요. V저스트가 1.5 정도 주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오히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얘를 한번 1.0으로 줄여볼까요? 1.0으로 줄이면, 그리고 나서 그려보면, 예, 좀 바뀌었죠, 위치가. 조금 더 위로 달라붙죠. 네. 이렇게 수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라벨 달기, 빈도수 그래프의 경우는 일별량이기 때문에 지원 바와 지원 텍스트의 라벨 속성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층은 똑같죠. 우리 했던 empty cars 기본 데이터죠. 내장되어 있는 기본 샘플 데이터. 얘에서 X축만, 근데 실린더 수를 X축으로 놓는데 얘가 아마 수치형으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팩터로 바꿔주고, 그리고 지원 바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벨을 써야 되니까 이 지원 바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이런 지원 언더바 텍스트라는 객체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이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텍스트에 대해서 이제 그 심리적인 기준을 라벨 대상을 뭐로 할 거니? 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라벨은 그냥 카운트, 빈도수로 할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스태트는 당연히 카운트가 되겠고,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카운트, 이제 여기는 y 값이 아니라 x 별량만 지금 선언했잖아요. 그럼 y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빈도수를 세는 거예요. 각 실린더에 4기통, 6기통, 8기통짜리 11건, 7건, 14건 뭐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룹화 막대 그래프, 닷지라고 했죠. 요걸 사용해서 이제 라벨 달기인데, 여기도 1층은 X하고 Y가 선언이 됐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니까 fill, 채우겠다, 색으로. 이 변수로 색을 채울래. 이건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었죠. 그리고 지원 컬럼을 하는데, 포지션은 이제 그룹 막대 그래프니까 컬럼을 요 닷지 옵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은 닷지. 그 다음에 라벨 써야 되니까 라벨 객체를 또 그 위층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올려주는 거예요. 지원 텍스트를 그 위에다 쌓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표현될 것은 라벨인데, 라벨은 요 웨이트 변수를 사용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포지션 같은 것들, 사이즈 같은 것들, 여기가 또 중요하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던 거에서 이제 확 달라졌죠. 카테고리컬을 컬티바로 해서 두 가지 색으로 자동으로 이제 색이 배정이 된 거고, 이쪽도 이제 웨이트 Y 값으로 설정이 됐고, 거기에 해당하는 요 D16, D20, D21에 대한 요 컬티바의 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닷지는 이제 여기 간격들 이런 거 할 때 요 0.9 요 부분은 조정이 되는 거고요. 요 사이 간격이요. V저스트는 요 라벨의 위치겠죠. 지금 V저스트가 뭐에 대한 겁니까? 지원 언더바 텍스트 객체에 대한 버티컬 저스트예요. 그래서 이게 위아래로 요 수치로 조정하는 거예요, 위치를. 라벨 위치를. 자, 누적값 막대 그래프의 라벨 넣기. 자, 이번에는 캐비지 데이터에서 어레인지를 했네요. 데이트로 오른차선 정렬을 하고, REV, 얘도 아마 DSC하고, 여기요. 리버스 엘리먼트, DSC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C2라는.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쭉 나와서, 지금 정렬만 했죠. 그리고 데이트는 오른차선, 16, 20, 21 오른차선 맞고, 컬티바는 역순이니까 큰 거부터 이렇게 내림차선 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보시면, 자, 새로운 라벨 언더바 Y라는 걸 만드는데, 컴썸을 합니다. 컴썸. 누적 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큐뮬레이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컴썸.
이라는 함수는 이 웨이트 함수에 대해서, 무게 함수에 대해서 누적 함수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그룹 바이잖아요. 뭐별로? 데이트별로. 그러면 16, 16끼리 누적을 구할 거고 20, 20끼리 누적을 구하는 거고 21, 21일끼리 누적 썸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 코드죠. 의미가. 그룹 바이 데이트로 하는데 데이트가 지금 3가지 종류니까 2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16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2.6이 될 테고 요 두 번째 누적은 2.26에다가 3.18을 더한 게 두 번째 16에 대한 어떤 누적 값이 되겠죠. 그걸 계산해서 라벨 언더바 y라는 변수로 추가해라. 뮤테이트.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대로 맞죠. 16일을 보면 2개의 누적 합을 구하는 거니까 처음 거는 더할 게 없으니까 그대로 2.6이오고요. 또 같은 변수끼리 누적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3.18을 더하면 5.44가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20도. 3.11이 그대로고, 그죠? 첫 번째 거는 다 21일, 1.47, 1.47 똑같죠? 누적되는 값이 두 번째 값이 되는 거고. 자,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참, 뭐 이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공학 쪽이나 이런 데서는. 근데 딴 분야별로 요거는 이제 좀 쓰임새가 그 빈도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이런 걸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되죠. 나중에 잘 써먹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층은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컬럼으로 이제 그리되 지점 텍스트는 지금 우리가 구한 요걸로 그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그 최고점에서 뭐 어느 정도 띄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아까도 하얀색이구나. 자, 이제 달라졌죠. 누적 수치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거. 이거 다 아까 계산한 결과들이죠. 계산한 결과들을 그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y값 라벨의 위치를 가운데로, 얘를 사실 3.18은 여기 빨간색의 가운데, 2.26은 요 하늘색의 가운데, 다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걸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 이제 어레인지를 다시 하고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Calculate Y position, placing in the middle. 미들에 있는 어떤 수치를 구해야 되겠죠. 그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구해놨던 수치에서 마이너스 0.5를 해서 2분의 1이죠. 2분의 1에서 이렇게 곱하면 그렇게 해서 얘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뮤테이트. 그러면 얘가 바뀌었죠. 이제는 값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값은 얘죠. 웨이트죠. 그래프에 표현되는 애는 얘인데 위치를 잡아주는 정보는 라벨 언더바 y 값이 되겠죠. 얘가 그 영역들의 가운데 위치하는 y 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수치를 지금 구한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제 라벨 y, 새로 갱신한 라벨 언더바 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라벨은 대상은 누구냐? 웨이트를 그리는 거다. 이게 지금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잘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요거 지금 1층, 2층, 3층짜리 그래프잖아요. 이게 3층짜리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잘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위치를 잡기 위해서 지금 라벨 언더바 y라는 거를 변수를 새로 갱신해서 만든 거예요. 왜? 이 값의 가운데 포진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 2분의 1씩 나눈 거죠.
그러면은 요 수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네, 이제 가운데로 왔죠.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이런 가시화는 약간 더 좀 수고를 들여야 돼요. 그 수고를 들여야 되는 게 이제 요 가운데 오게 할 수치를 구하는 거였죠. 예. 실제 값은 웨이트 컬럼에서 그냥 그리는 거고, 예, 여기 다시 해보면, 예, 실제 값은 얘가 쓰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수치는 얘고, 디스플레이 되는 거. 안에서 그 위치를 결정하는 Y좌표들은 얘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예, 똑같이 여기는 이제 페이스트 함수가 나왔네요. 드디어. 자, 여기는 위랑 다른 거는 색깔을 일단 다르고요. 색깔은 아까 위에서 했었죠. 스케일, 필, 브루어. 팔레트는 파스텔 1. 그럼 파스텔 1에는 8가지인가 색깔이 있었는데 처음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붉은색, 파란색이었죠. 예, 그래서 두 개가 딱 매칭이 된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에 라벨은 아까는 그냥 웨이트 했는데 웨이트를 킬로그램을 붙이려고 이제 페이스트 함수 써서 예, 이렇게 쉼표로 붙여준 거예요. 풀로 붙여준 것처럼 이렇게 붙여준 겁니다. 아까는 라벨 이퀄 웨이트만 있었잖아요. 예,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사이즈 조정하고 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부분, 막대 그래프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그 gg플라트에서 그 한글 등록하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커리큘럼을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